자, 그럼 이제 204페이지 봅시다.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필수 10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렇게 절대값 두 개가 나오면서 밖에 숫자도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는 간단한 문제도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나누냐면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이야.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이게 0이 되려면 3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고.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4를 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양수 음수를 나눌 때 하필이면 3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럼 0이면 양수 음수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수를 넣지 마세요. 구별이 되는 수를 넣으란 말이야. 3 이상인 수 그게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막 무수히 많은데 그 경계값에 있는 수를 대입해가지고 애매하게 풀지 말라고. 자, 그래서 3 이상일 때는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야. 그러면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x가 여기 마이너스 2 넘기면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4보다 크다니까 이게 공통 범위야.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서는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범위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범위별로 따로따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답 나온 것들을 전부 다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는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여기 사이에 0이 들어있잖아요. 음수하고 양수 사이이기 때문에 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0을 넣어봐.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양수야. 여기다 0 넣으면 여기도 양수죠. 그러면 양수는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나오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돼요. 그게 지금 6보다 크다야. 그럼 x가 없어지니까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4가 6보다 크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면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세 번째 범위로 갑니다. 세 번째 범위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2 이런 거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양수예요. 그럼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양수는 그냥 나오니까 3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이게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풀면 마이너스 2x가 여기 2잖아. 넘기면은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공통 범위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공통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푼 문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범위를 다 써줘야 돼.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필기하세요. 노트에다가. 노트 없어? 왜? 다 썼어. 아이고. 잘했어. 자. 그 집에서 줌으로 할 때 필기를 하니 캡처를 하니 그냥 놔두니? 캡처할 때도 있고 필기할 때도 있고 그래? 캡처가 이게 잘 돼? 줌도? 그래? 그렇지. 그 화면 캡처해야지. 자, 그러면은 205페이지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자, 205페이지 212번.
자, 이 두 부등식의 해가 같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절대값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네. 이걸 이제 풀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나눌 거냐면 이게 0이 되는 x값이니까 여기서는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하니까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해 보냐면 1 대입하지 말고 경계점에 있는 거 대입하면은 0이 나온다고. 그럼 0이면 양수 음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하필 2를 대입을 해. 2 대입하라고. 2. 그러니까 2 대입하면 여기 음수 되잖아요. 여기는 양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음수는 괄호로 바꾸고 앞에 부호를 반대로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괄호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괄호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따로 풀어갖고 답만 적자고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3이 9보다 작죠. 그럼 이게 5x가 되겠고 여기 플러스 1 나오니까 8 나와서 x가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범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수, 그럼 x에 지금 0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봐. 0 대입하면 여기 양수 나오고 여기도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 막대기가 그냥 괄호로 바뀌면 돼. 그래서 2 괄호 1-x 플러스 3 괄호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2-2x 플러스 3x 플러스 3이 9보다 작으니까 x가 이거 더하면은 5 넘기면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요 범위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통범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야. 그러면 양수는 그냥 괄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음수는 부호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9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x가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서 넘기면 플러스 1이 돼서 10이 나와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성립이 돼요.
이게 공통범위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는 마지막에 이 각각의 해를 전부 합쳐줘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고 두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이 범위를 다 합쳐주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풀었을 때는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고 이것이 요거랑 해가 같은 거야. 그럼 이거를 풀면 다시 이 답이 나온다고 했을 때 A하고 B를 구하줘라. 그럼 다시 이제 이걸 또 풀어야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죠.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자, 그러면 이제 1번식에서 1번식만 봅시다. 6x를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가 여기 a 마이너스 4가 되고,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x가 a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식에서 자, 2번식을 풀면은 x를 넘기면은 6x 빼기 x니까 5x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넘기니까 b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5로 나누면 x는 5분의 b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둘 사이의 공통 범위잖아. 이 공통 범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a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분의 b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5분의 b 마이너스 4가 5분의 8이 돼야 돼. 그러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12에서 4를 빼야 8 나오니까.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어? a 플러스 b를 구하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06페이지 2차 부등식을 해봅시다. 그 내용 정리 가져왔어? 가져왔을까요? 가져왔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면 수업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어디 페이지를 잘못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페이지를 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수업하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 맞는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 내용 정리를 활용을 못하고 맨날 개념 원리만 갖고 해. 근데 자 44페이지 펴보세요. 자, 2차 부등식은 지금 우리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설명은 좀 장황해가지고 그냥 읽어봐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 정리 요게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활용 문제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이죠. 그게 0보다 크다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0보다 작다라거나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이게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데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냐면 A하고 B를 곱해서 양수다. 그러면 이거는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해요? A 곱하기 B가 양수가 나오려면 A하고 B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A가 만약에 양수면 B도 양수여야 하고, 아니면 A가 음수면 B도 음수여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만약에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것은 A,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그렇지. 반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A가 만약에 양수면 B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고, 아니면 A가 음수면 B가 양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2차 부등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x-2하고 x-5를 서로 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2가 양수이고 x-5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x-2가 음수이고 x-5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그럼 이걸 풀어보면 x가 2보다 크고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x가 2보다 작고 x가 5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고가 들어가면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공통 부분, 교집합.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면 2보다 크고 그러면서 5보다 큰 수. 그죠? 그럼 어디를 얘기해? 2보다 크고 5보다 큰 수. 그러면 어디를 얘기해? 공통 부분이 어디야? 5보다 크다.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5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서는
2보다 작으면서 5보다도 작아야 돼. 그러면 2보다 작으면서 5보다도 작은 수니까 어디를 의미해요? 2보다 작은 수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2차 부등식 하나 풀 때마다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풀어야 되면 어떻게 이걸 다 풀고 있겠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규칙성을 찾은 거야. 규칙성을. 어떤 규칙성이냐면 식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작작 큰 크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리고 이거를 범위를 나타내면 2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2하고 5에 바깥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깥범위 작작 큰 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이 과정 다 생략하고 작작 큰 크,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을 또 풀어보자. 오른쪽. 일단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봅시다. 여기처럼. 그러면 이거는 x-2하고 x-5를 곱했는데 0보다 작아. 그럼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야. 그거는 만약에 x-2가 양수면 x-5는 음수여야 하고, 아니면 x-2가 음수이고 x-5가 양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걸 풀면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작고 그리고 x가 5보다 커야 돼. 2보가 되면 공통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공통부분을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2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수야. 여기를 말해.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수를 찾아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보다 작은데 5보다 커. 2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수가 뭐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2보다 작은데 5보다 커야 돼. 그런 수가 뭐예요? 3? 3이 2보다 작아? 그렇지. 근데 2보다 작으면서 5보다는 더 커야 돼. 마이너스 3은 2보다 작죠? 그럼 얘가 5보다 큰가요? 아니야. 보나? 2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수. 10,000원보다 작으면서 100,000원보다 큰 돈. 그런 돈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여기는 해가 없다야. 그런 거 없잖아. 2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5보다 큰 수.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동시에 보는 사람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또는 해가 없다니까 이것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풀자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규칙성을 찾자 이거야. 규칙성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식이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그래서 뭐가 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그래서 작크 큰 작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범위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입범위라고 부른다고. 여기는 바깥범위, 여기는 사입범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해요.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온다 이거야. 바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여기 x-1, x-5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에 x-1, x-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써? 여기서 x가 되는 값이 이걸 만약에 는 0이라 그러면 x가 되는 값이 뭐하고 뭐예요? 1과 5잖아. 그런데 식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둘 중에서 작은 게 뭐야? 1이잖아.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쓴다고.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는 0이라고 가정을 하면 x가 되는 값이 무엇 또는 뭐야? 1 또는 6이잖아. 그런데 식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사입범위가 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한다고. 훨씬 간단하죠? 아까 막 설명한 게 막 더 막 복잡하잖아. 그지?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이렇게.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자, x-2,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는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럼 얼마하고 얼마야? 2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2 이렇게 쓴 다음에 식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쓴다고. 자, 만약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럼 그게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러면 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사입범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를 써줘. 등호가 없으면 안 써주면 되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 써주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 1, 3, 1의 마이너스.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x는 뭐하고 뭐가 나와요? 1과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런데 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1, 2, 1, 1. x자로 곱하면 2 나오고 1 나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3이 되려면 전부 플러스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 xx. 그러면 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놓고 는 0이 되는 값을 찾으라고. 그럼 그게 얼마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입 범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한데 마지막 순간에 식이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고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입 범위로 쓰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전부 어떤 문제에서 그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 이렇게 풀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 근데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나오지만 중근이 나올 때도 있고 해가 없다가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중근일 때는 어떻게 푸느냐? 자, 중근일 때는 이렇게 풉니다.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은 0.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x는 얼마야? 2. 중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4개로 나눠져서 풀린다 이 말이야. 부등호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냐면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지금 이게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허수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잖아. 같다 다르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는 그게 어떤 수든지 제곱을 시키면 음수가 되지 않아.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실수인데 그거를 제곱해서 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성립이 돼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제곱하면 0 이상이다가 무조건 성립이 돼. 그래서 이거는 답이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0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0이 될 때를 제외를 해야 돼요. 0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x는 2가 아닌 모두의 실수. 이렇게 답을 써요. 2가 아닌 모두 실수. 그러니까 하필이면 누가 빠지냐면 중근이 빠지는 거야. 자, x-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여기를 먼저 봅시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부등식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이 될 수는 있어요. 뭘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돼. 그래서 x는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답을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 0보다 크다 그러면 중근을 제외한 모든 실수, 작거나 같다 그러면 중근, 작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근이 나오는 경우,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경우. 아까 본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야. 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이 어떤 경우에 해가 없다가 나왔느냐? 지금은 이제 그 허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허근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런 방정식을 푼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풀려요? 제곱을 없애면 풀마 루트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루트 3i라고 썼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게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건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만들려면 이 마이너스 3을 이항을 시켜야 돼.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3이 이게 0보다 크다라거나 x-2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거나 x-2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거나 x-2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이게 해가 없다가 나오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부등식으로 바꾸면 해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그 뭔가를 이게 제곱한 거예요. 뭔가를 제곱하면 이거는 0 이상이야. 그런데 거기에 3까지 더했잖아. 그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은 항상 된다는 거야. 항상 된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든지 0보다 크든지 이거는 항상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든지 작다는 거는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부등식은
답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슨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거나 무슨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입니다. 그딴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모두 아니면 없다.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부등호 모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간단해요. 애들이 과격해. 전부 아니면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 무슨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막 이런 거는 근이 두 개 나올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경우에 그렇게 섬세하게 풀어주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 전부 아니면 전무.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풀이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2차 부등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 자, 어떻게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야. 같은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지. 방정식으로 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고. 판별식이 0이면 방정식에서는 중근이 나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거는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다가 나와. 그러면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식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야. 자, 식이 0보다 클 때. 식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작다범위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성에 나타내보면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자,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가 돼요.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거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그래서 사이범위라고 한다.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자, 판별식이 0이면 방정식에서는 중근이 나온다고. 중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푸냐면 4개로 나눠서 풀어요. 식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클 때,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풀어. 그래서 식이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해가 모든 실수야. 식이 0보다 클 때는 x는 중근이 아닌 모든 실수야. 자, 여기서 하나. 지금 중근을 뺀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 중에 하나를 뺐어. 알겠지? 그러면 모든 실수 중에 하나를 뺀 것은 그거는 모든 실수인가요? 아닌가요? 모든 실수 중에서 딱 하나를 뺐어. 그러면 그거는 모든 실수라고 해야 돼?
모든 실수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온 세상인데 나만 없어. 그럼 괜찮아? 아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야. 빠진 거는 빠진 거야. 알겠지? 네. 모든 실수는 이것만 모든 실수예요. 나중에 이것 갖고 또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여러분이 따진다는 게 아니고 여기 수학에서 그걸 따진다고. 모든 실수냐? 뭐 하나 뺀 모든 실수냐? 그게 서로 달라. 그죠?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답이 x는 중분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좀 신기한 겁니다. 뭐냐면 나는 열심히 부등식을 풀었어. 크다 작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답은 그냥 같다로 나와요.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고 같다로 나와요. 그래서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등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이걸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등식으로 나오면 이 경우야.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때. 중근이면서 이렇게 나올 때. 자, 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답니다. 자,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다시 2개로 나눠요. 이거는 되게 애들이 단순 무식하다고 그랬잖아. 중에 하나야. 식이 0보다 크다 쪽이면 그냥 해가 모든 실수야. 식이 0보다 작다 쪽이면 그냥 해가 없다. 이거는 뭘 더 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판별식만 조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부등호 모양만 딱 따져가지고 식이 크다 그러면 모든 실수, 식이 작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답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이 4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쵸? 4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해야지 끝나. 2차 부등식이 이게 설명할 때 되게 많은 내용이야. 근데 이게 세트라서 중간에 또 끊을 수도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뭘 찾냐면 해가 모든 실수인 거를 찾아요. 해가 모든 실수인 거. 자, 해가 모든 실수인 게 몇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해가 모든 실수. 여기 있죠. 해가 없다는 몇 군데 있어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도 두 군데죠. 여기 있잖아요. 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해가 없을 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간과 장이라고 그래요. 간과 장. 자,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게 이제 다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고, 자,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다할 조건. 그럼 이것도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달라. 자, 그러면 봐봐.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판별식이 0일 때도 되고 0보다 작을 때도 돼. 그래서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식이 0보다 클 때는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쪽은 없어. 그래서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제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을. 여기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런데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거 하나예요. 여기는 식이 0보다 작다야. 작다, 작다.
그러니까 작다가 두 개고 작거나 같다가 하나야. 그래서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필요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식이 작다일 때는 두 군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돼. 뭐냐면 방정식에서의 판별식과 부등식에서의 판별식은 사용 방법이 달라요.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사용 방법이 달라.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부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요거였잖아. 근데 그게 부등식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부등식과 판별식, 그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전부 0보다 작다. 해가 모든 실수든 해가 없다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일관된 성질이야. 0보다 크다 하나도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전부거나 해가 아예 없다거나 할 때는 판별식은 전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제 등호가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 자, 등호 이것도 이렇게 외워둡니다. 보세요.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등호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등호가 따라다닌다 그래. 해가 없다 할 때는 등호가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요. 등호가 반대로 다닌다 그래. 그렇게 외워서 쓰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일 때는 등호가 따라다니고 해가 없다 할 때는 등호가 반대로 다닌다. 그런데 해가 뭐 등호가 따라다니든 반대로 다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판별식이 전부 0보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 할 때는 x는 범위가 어디보다 작고 어디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엇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할 때고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다 할 때는 전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원래 오늘 이렇게 뭐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프린트 내가 풀게 하려고 시험 프린트 그랬는데 하필 걸린 부분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여기까지 다 와야 끝나.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와버렸어요. 2차 부등식. 자, 그러면은 두 개 풀어야지. 자, 209페이지. 자, fx,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1번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시오.
그 작다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애가 작은 거야. 어디를 찾으라는 거냐면 F의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흰 선이 노란 선보다 밑에 있는 거. 그럼 이게 노란 선이고 이게 흰 선이니까 흰 선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0부터 3까지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f가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노란 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면 0부터 3까지. 자, 2번은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둘 사이에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두 개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f랑 g랑 동시에 x축 위에 있거나 동시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 이거야. 동시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제 이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야.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0 왼쪽을 봐봐. 그러면 f는 위에 있는데 g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둘 다 위에 있거나 둘 다 아래에 있는 곳을 찾는 거야. 자, 0부터 2까지를 보세요. 0부터 2까지를 보면 이번에는 g가 위에 있는데 f는 아래에 있잖아. 그럼 안 돼요. 자, 2부터 3까지를 봐봐. 2부터 3까지. 그러면 g도 위에 있고 f도 위에 있잖아요. 요건 돼요. 자, 3부터 4까지를 봐봐. 3부터 4까지를 보니까 f가 위에 있는데 g도 위에 있잖아. x축을 말하는 거야. x축 위에 있잖아, 둘 다.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는 둘 다 위에 있어. 돼. 4 오른쪽을 보니까 g는 아래쪽에 있는데 f는 위에 있잖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서로 같은 동네에 있는 걸 찾아요. 그러면 여기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10페이지.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전부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3은 6에 3의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는 는 0 그러면 해가 두 개가 나오지.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그러면 식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번을 풀어보면 x제곱의 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일단 이거를 양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8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중근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중근이 나올 때 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돼? x는 중근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2차 부등식 푸는 표 있잖아요. 우리 내용 정리에 그 표에 그 적혀져 있는 답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문제마다 답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고 있으면은 내가 과제용 프린트를 준비를 해줄게. 오늘의 숙제는 우리가 몇 페이지부터 시작했니? 204부터 시작했네. 자, 204에서 204에서 210.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지금